올해로 5회째입니다. 이미숙 씨는 오늘도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 구시가지, 늘 걷던 골목,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반찬 가짓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니까요. 흐린 오후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예보도 없던 비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지만 소용없었죠. 처마 하나 없는 골목에서 미숙 씨는 발길을 멈추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한옥 한 채, 반쯤 열린 목문, 간판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마다 책이 빽빽하다. 비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다. 서점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낡고 조용한. 카운터 너머로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인지 60대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얼굴. 그이가 미숙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기억을 찾으세요. 미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인사인가 싶었죠. 비 피하러 들어온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찾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었으니까요. 미숙이 천천히 책장을 둘러본다. 낡은 책들 사이 얇은 노트들이 꽂혀 있다. 책들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제목 대신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침의 기억, 처음으로 울던 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름. 미숙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얇은 노트 하나, 표지에 글씨 한 줄 마지막으로 잡은 손. 주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떤 어머니가 팔고 간 기억이에요. 읽으시겠어요? 미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활자가 눈에서 녹아내리듯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 빛,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어떤 딸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평생 표현 못하고 산 모녀가 손등 하나로 말하는 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책을 덮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그분은 그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팔고 가셨어요. 받으시겠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인이 미소를 짓는다. 작고 조용한 미소. 그날 이후로 미숙 씨는 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비 소식이 있으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설 이유가 생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약속이었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서점 문을 밀고 들어서는 미숙. 주인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을 먼저 건넸죠. 오늘은 어떤 기억을 찾으세요? 미숙 씨는 점점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엔 첫 월급날 아버지께 드린 봉투를 샀습니다. 어떤 청년이 팔고 간 기억이었는데 그 설레던 손의 감각이 미숙 씨의 가슴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세 번째엔 동네 목욕탕에서 딸 머리를 감겨주던 어머니의 손. 네 번째엔 병든 남편의 병간호를 마친 뒤 혼자 먹은 김밥 한 줄. 타인의 삶을 겪을수록 자신의 아픔은 잠시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들를게. 같이 밥 먹자. 나 괜찮아. 바쁘면 오지 마. 엄마는 왜 맨날 그래? 오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미숙 씨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발 더 들어오려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까이 오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손에 쥔 노트를 내려다보는 미숙. 그날도 서점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조용히 노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나눈 마지막 식사. 미숙 씨는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숨을 참는 것처럼 결국 펼쳤습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든 기억은 낡은 식탁이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밥을 먹는 모녀. 어머니가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없이 딸 앞에 놓는 장면. 말없이 내민 국 한 그릇이 평생의 화해였다. 미숙 씨는 오랫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빗속에서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자신도 그렇게 말없이 국 한 그릇을 내밀었어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말 한마디를 해야 했는지. 그때 서점 주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분도 이곳에 다녀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이가 다녀갔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미숙 씨는 서점 구석 책장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다른 책들과 다르게 생긴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가려진 작은 선반. 주인에게 물어본 적 없었는데 왠지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억을 찾으세요? 그냥 따뜻한 것이요. 평범한 거. 미숙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주인. 미숙이 멈춘다. 왜 계속 남의 기억만 사세요? 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의 기억 속에 있는 시간이 자신의 하루보다 더 실감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점에 가고 싶었습니다. 딸의 전화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선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 표지에 제목이 없다. 날짜만 적혀 있다. 그 날짜를 본 순간 미숙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3년 전에 가져오셨어요. 너무 괴로워서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하셨죠? 미숙의 눈이 흔들린다. 제가요? 네. 기억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이곳에 왔었다는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마저 팔아버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주인이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감정과 함께. 모든 감정.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임종 전날 밤 병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던 것들. 미안해요.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 말들이 목 안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5년 동안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노트를 받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서 있다. 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 표지를 만지고 있는데 왜인지 이미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펼치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게 숨을 들이쉬는 미숙.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펼친다. 활자가 녹아내렸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빛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병수 씨.
이미 눈을 뜨기 힘들어하는 모습, 산소 호흡기, 수액줄,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기억 속에 미숙 씨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 말들이 목에 걸린 채 나오지 않았죠. 기억 속 병수가 눈을 가늘게 뜬다. 그때 병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에 묻힐 것 같은 실처럼 가는 목소리. 고마워. 당신 덕분에 따뜻했어. 긴 침묵. 미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남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의 원인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감정을 숨긴 것들. 그런데 이제 보였습니다. 병수 씨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돌려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는지, 왜 고개를 돌리는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는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기억에는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점 안가득 빗소리와 함께. 한참 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드는 미숙. 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매듭 하나가 비로소 느슨해졌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골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낡은 연립, 전봇대,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미숙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서점을 확인하는 미숙.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도 간판도 그 낡은 한옥도 담장 옆 빈 공터였습니다. 미숙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핸드폰을 꺼내드는 미숙.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건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아, 짧은 침묵. 미숙이 숨을 한 번 들이쉰다. 엄마가 밥 한번 차릴게. 이번 주말에 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조용하더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핸드폰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가는 미숙. 뒷모습이 조금 더 반듯해 보인다. 어쩌면 기억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온기를 가슴에 안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남은 자의 사랑이니까요.